오늘도 저는 그 한강공원, 옛날에 그 고수부지라고 불렀던 그 남양주에 있는 그 한강공원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차 안에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자유스러워도 되나? 이거 제가 살면서 굉장히 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그 편하다는 느낌을 최근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참 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좀 녹음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는 제가 일부는 한 나이가 30대, 29, 30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몇 가지는 39대, 40살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제가 한 15년 이상을 이런 쭉 그 같은 개념과 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인데, 문득 생각이 나서 이것도 한번 녹음해 두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요즘 옛날이겠죠. 지금 얘기보단 옛날에도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겠죠. 문제는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보지만, 돈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 무대뽀로 이렇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을 인식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개꿈을 꾸고 있는 거, 망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는 성공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버릇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그럼 돈을 얼마를 벌고 싶냐? 잘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제 차 무궁하면 한 50억? 한 50억을 무슨 지나가는 그 강아지 부르듯이 50억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2차적으로. 그럼 50억을 벌어서 뭐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집 하나 10억짜리 사고, 외제차 사고, 여행 갔다 오고, 기본적으로 조그만 건물 갖고, 건물주로서 다달이 나오는 걸 받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약한 사람은 한 30억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현실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물론 30억도 엄청 힘든 돈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강남이 아니고 강북 쪽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어쩌저쩌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가끔 100억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얘네들 100억을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 요즘 얘기하는 자기 집안이 별로 해줄 것도 없는데, 상속받을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마음에 거품만 잔뜩 들어갔고 한 100억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런 애들은 거의 말할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건 애들이 약간 좀 이상한 거죠.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의미가 있냐? 인연이 돼서 제가 나중에 어떤 동영상을 올렸을 때 인연이 돼서 젊은 사람이 본다든가, 아니면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는 내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자기가 움직이는 어느 정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시원하게 제가 경험담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이라는 개념을 제가 옛날에 생각할 때, 부자가 되는 개념은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속담인지 명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큰 부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부자는 뭐 상속을 받았든 어떤 방법으로 받았든 어떤 시국원에 정해진다는 얘기죠. 정해진 거. 여기서 큰 부자는 뭐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상할 수 있는 그 큰 금액의 사람들이겠죠. 그래 작은 부자. 여기서 작은 부자는 뭐 100억을 얘기하는지 50억을 얘기하는지 뭐 5억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그것은 노력, 열정 이런 거로 함으로써 그 정도는 유치가 될 수 있다. 요런 맥락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확장된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돈을 벌고 싶다든가 부자고 되고 싶은 사람은 일단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뭐냐면 좀 어느 날 그 산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기 뭐 저처럼 이렇게 한강 고수부지에 나와서 한 몇 날 며칠 좀 이렇게 방황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 스스로가 돈을 벌 수 있는 재질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 일단 이거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그대로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들고 작은 부자는 노력을 만든다는데 여기서 자기가 얼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크기를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얘기냐? 일단 자기가 제 기질이 어떤 기질을 타고났느냐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 이 기질을 알아야 되느냐? 이 돈을 버는 어느 시점에서는 투자, 즉 베팅할 타임이 있고 제가 나설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질이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을 안 되겠을 경우에는 서 있어야 되는데 나가고 나가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전진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기질의 성향인가, 쉽게 말해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외향적일 때 어떤 뭐 철학이 있는 그 외향적이냐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능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재능이. 돈을 벌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공부를 잘해서 그 높은 지위에 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좋은 직장 가서 벌 수도 있고 아니면 장사를 잘하는 재능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정이 안 되면 뭐 사기치는 기술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뭐 사기치고 나중에 걸려서 뭐 깜빵을 가든가 만들든가 그거는 별 문제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얘기 그 재주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러 재능 중에 좀 말을 뭐 잘하니까 뭐 거기서 뭐 장사 소질은 없지만 뭐 말은 잘한다 내 스스로 이런 생각도 있고 뭐 통찰력도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재능을 자기 스스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뭔가 자기가 이 사업이라든가 돈을 뭔가 추구했을 때 자기의 어떤 꿈과 이상을 서포팅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어떤 그 환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뭐 자기 집이 뭐 숟가락 2개 뭐 이렇게 초가상간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집에서 퍽퍽퍽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일 때는 자기가 꿈을 이루는데 훨씬 빨리 꿈이라는 것은 여기서 다른 어떤 좋은 꿈이 아니라 자기가 원했던 그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자기가 주변 환경도 꽤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기타 자기가 인간관계는 좀 잘 하는지 아니면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 노력하는 재주 아니면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기술이 있든지 아니면 밀어붙일 수 있는 깡이 있든지 요런 거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통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그거를 나름대로 점수를 쭉 매겨서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의 이고 이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어떤 크기의 부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뭐 5억을 만들 수 있는 부자든가 아니면 10억을 만드는 부자든가 아니면 30억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졌다든가 50억 이렇게 밑그림이 좀 나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엉뚱땅뚱하게 이렇게 뭐 살면은 이게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괜히 그냥 이상한 사람만 돼, 이상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자기 기질, 재능, 환경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인 자기 탐구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돈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돈의 가치. 돈 벌고 싶겠다는 사람이 돈의 가치를 전혀 몰라요. 이 얘기를 뭐냐? 돈을 써서 어떻게 된다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돈 1,000원이, 돈 10,000원이, 돈 100만원이 어떤 식의 규모고 어떤 식으로 가치가 있는지에서 즉각 판단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이렇게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벤츠나 BMW 하면 1억부터 한 1억 3천 되지 않겠습니까? 강북에 32평짜리 아파트 10억 되지 않겠습니까? 강남의 아파트 요즘 한 20억 된다는데 30몇 평짜리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건물 한번 100억 되지 않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술 먹고 이런저런 세상 얘기할 때는 그거 가능한 얘기지만 돈을 벌겠다고 작정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30살에 아까 30살 때쯤에 느꼈던 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때는 총각 때는 돈을 좀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돈을 좀 만졌습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 돈을 벌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절 중에 꽃샘추위가 지난 아주 따뜻한 꽃샘추위가 지나면서 여름으로 갈 때 아주 따뜻한 느낌? 내 인생이 그랬어요. 이거 되게 이 정도면은 되겠다. 그리고 이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때니까 이게 참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봄날이 영원히 봄날이 아니더라고요. 엄동설한 북풍 한술 몰아치는 시베리아 벌판이 그런 환경이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돈을 내가 모아두지 않고 괜히 썼구나. 내가 그때는 왜 돈의 가치를 이렇게 몰랐을까.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느낀 것이 돈을 모으려면 1억을 2억을 3억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1원이 없는 1억은 없구나. 쉽게 말해서 1원짜리가 없는 1억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그때 1원으로 시작해서 10,000원을 만들고 10,000원에서 100,000원 만들고 100,000원에서 100만원 100만원에서 1,000만원 1,000만원에서 짝짝짝짝 해서 1억을 만들고 1억이 돼야지 그 많은 돈이 생기겠구나 라는 어떤 30살 정도 이전에 벌써 깨달음이 왔어요. 제 스스로의 깨달음이. 그래서 그때부터 돈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엄격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나 물론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그런 사람 만나면 1,000만원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거의 다 몰라요. 아까 했던 1억 하면 차 한 대 벤츠 한번 사면 되지. 10억이면 이 변두리에 아파트 하나 사면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1,000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이렇게 주로 젊은 사람들 직장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 만날 때 어떤 재테크를 저한테 물어본다든가, 물론 제가 재테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공경매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많이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물어봅니다. 돈을 왜 벌려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지금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돈이 1,000만원이 얼만큼 큰 돈이지 아냐 이렇게 물으면 대반 잘 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1,000만원이 의외로 크다. 자 보세요.
매달 직장 다니는 사람이 30만 원씩 적금해요. 그럼 1년에 360만 원입니다. 그럼 보통 3년 만기 적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1080만 원인가 돼요, 원금이. 그럼 요즘 이자 또는 어쩌고저쩌고 얼마 하면 뭐 한 1100 얼마쯤 되겠죠. 한 1100, 한 1200이라고 보죠. 여기서 보세요. 매달 30만 원씩 3년을 적금해야 겨우 한 1200이 나오는 돈이에요. 이거 살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3년을 30만 원을 3년을 했는데 1200도 채 안 돼요. 이게 얘기하면 사람이 좀 찌질하게 뭐 30만 원 갖고 얘기하느냐 하는데, 그럼 제가 통 크게 100만 원씩 한번 해보자, 적금을. 100만 원이면은 신입사원들이나 뭐 대리 하는 사람한테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사람, 100만 원씩 매달 적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청년들이에요. 자, 그럼 일단 100만 원을 적금을 하면 1년에 12달 1200만 원 아닙니까? 36개월 3년 만기 적금을 하면 3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1억을 만들려면 100만 원씩 한 8년 한 반, 한 9년을, 한 8년 넘게 100만 원씩 모아야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이 의외로 큰 돈입니다. 근데 1억을 갖다가 너무 뭐 이렇게 신문이나 뭐 이렇게 미디어에서 뭐 100억 뭐 1000억 얘기하니까 1억이 뭐 지나가는 뭐 개똥이 같은 이름을 생각하는데, 1억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일단 인지를 해야 돼요. 요거 돈의 가치, 돈을 벌고 싶다면 이 돈의 가치를 꼭 알아야 된다. 그럼 1번 아까 자기 능력을 알아라. 자기 재능을 알아라. 2번 돈의 가치를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 좀 하고요. 3번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돈 모으는 방법인데 제가 돈 모으는 방법을 뭐 대단히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없는 살림에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재테크를 여러 종목으로 했습니다. 아마 이거 차곡차곡 얘기하면 종목이 아주 다양합니다. 종목이 다양하게 제가 해봤는데, 여기서 터득한 게 있습니다. 일단 막상 어떤 데를 투자를 하려고 그럴 때 망설임이 있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어떤 뭐 경매를 하고 싶다 그래도 도노인인데 경매를 못 해요. 실력이 없으니까. 뭐 땅을 투자하고 싶은데 땅을 더 몰라. 이러면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제가 나중에 차차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2번째, 재테크에 돈을 벌기 위해는 아까 했던 그 공부와 그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뭐냐? 종잣돈이래요. 종잣돈. 그러니까 나는 항상 표현할 때 이 하나는 공부, 하나는 종잣돈이라고 얘기해요. 재테크 할 때. 그럴 때 이게 이렇게 한 군데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같이 쭉 두 밸런스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공부는 또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고, 그럼 이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 참 이게 욕심들이 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한 돈 1000만 원, 한 2000만 원 만들어 놓고 이제 몸살이 납니다. 어떻게 몸살이 나느냐? 이걸 가지고 뭐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뭐 주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 저한테 물어봐요. 전 듣자마자 액노합니다.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거? 난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뭐 이자가 몇 프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자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거 갖고 목숨 걸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종잣돈은 무조건 안전하게 뭐 2%든 3%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바구니에다 때려다 박아야 돼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100만 원씩 하면 3년이면 3600만 원 아닙니까? 뭐 이자 대충 부숴갖고 뭐 3,000원, 800만 원, 4천만 원이라고 보고 3년 하면 4천만 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5년 하면 한 5, 6천만 원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3년에 3,600만 원인데 6년이면 뭐 7,2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계산이에요. 또 의외의 변수가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면서 맞벌이를 하게 됨으로써 돈이 100만 원 넣었던 것이 200 몇십만 원 적금을 하게 돼요. 그럼 200만 원씩 3년을 적금하게 되면 바로 얼마 되죠? 7,200만 원이 되는 거. 7,200만 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94년도에 맞벌이 할 때는 그때 당시에도 한 250만 원 적금했으니까 한 5년 하면 바짝 종잣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잣돈을 만들 때는 무조건 금리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종류 따지지 마. 펀드, 주식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더 안 되고, 그리고 뭐 누가 돈 많이 준다고 뭐 빌려달라고 뭐 고금리 쳐준다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무조건 종잣돈은 어느 정도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될 때까지는 무조건 한 바구니에다가 적금으로 때려 박아야 된다. 요게 그 세 번째가 제가 그 경험상 가진 거고, 네 번째는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조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포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늘 계산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경제개념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찬스가 왔을 때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계산이 딱 나와요. 내가 전세를 얼마 살고 있고, 내가 적금을 얼마 있고, 그리고 내가 뭐 마이너 통장으로 얼마를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몰래 숨겨놓은 비자금이 얼마라는 걸 딱 계산하고 살고 있어야지만 경제 개념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대충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가만히 있어봐. 또 빠진 얘기가 없나? 한 요 정도만 갖고 있더라도 일단은 돈을 버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다음에는 재테크를 공부를 해야 되고, 재테크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지금 얘기하는 건 기초 개념이에요. 그래, 어디 나가더라도 난 돈을 벌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내 기질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얼마 정도 벌 것 같으니까 얼마로 설정했고, 나는 뭐 이렇게 돈은 어떻게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얼마 정도 있어 어떻게 할 거라고 이 정도만 갖춰줘도 이게 퍼스트 스테이지예요. 첫 번째 기초 단계라는 걸 정확히 좀 개념을 파악하시고, 나중에 그 공부를 해서 뭐 운이 좋으면 뭐 10억 부자가 될 수 있고 30억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잘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그럼 너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반팅이라고 하겠습니다. 반팅. 굉장히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한 39, 마음부터 이렇게 10몇 년 동안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전 요거만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제가 편하게 얘기할 때 저 공부 무지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둘째 가라면 서울 정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돈 벌려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재테크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 땅도 팔아주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저한테 어느 정도 지금 나이에 어울리는, 아니면 적합한 부를 준 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반띵, 여조건 이런 개념 갖고 한 반은 성공했다. 그렇지만 실패는 아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나름대로 정리된 그 사물의 이치라든가 어떤 그 경험을 제가 갖고서 살아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하여튼 이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어설프게 뭐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잊어먹기 전에 이런 얘기 꼭 한번 하고 싶어서 갑자기 녹음을 했습니다. 어제는 녹음할 때는 제가 처음이라 목소리도 너무 과하게, 목소리도 크고 과하게 목소리도 빠르고, 그리고 뭐 오타가 아니고 오원인가요? 오원. 잘못된 말도 좀 하고 그렇지만 저는 편집이 없습니다. 뭐 편집할 것도 없고
보시다시피 말이 이렇게 빨라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편집을 하려면 1초, 2초를 잘라야 되는데 그 1초, 2초가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모자르고 다소 부족하고 혹시나 잘못 말하는 거 있더라도 그냥 쭉 한번 갑니다. 하여튼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